안녕, 캐치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하이틴킹, 가시캣. 워너비들 하이틴 영화 하면 뭐가 떠올라? 바로 내 사무남이 아니겠어?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말이야. 오늘은 내 사무남에서 한국계 혼혈 라라진 역을 맡아서 스타덤에 오른 라나 콘도어에 대해 얘기해볼게. 라나 콘도어는 내 사무남에서 맡은 배역 때문인지 사람들한테 한국계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베트남계 미국인이야. 라나는 1997년 5월 11일 베트남 건터에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대. 생후 4개월 만에 같은 고아원의 아서와 같이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고 시카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사람들이 입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나는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해. 또 가족이 자신의 전부라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밝혔지. 라나는 부모님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이나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이 없을 거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대. 하지만 영화 속 라라진의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라나의 부모님도 베트남 음식과 문화를 라나와 아서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셨다고 해. 라나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밝혔어. 라나의 아빠 밥 콘도어는 퓰리처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른 기자인데 그래서 라나가 어릴 때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나 봐. 시카고, 워싱턴, 뉴욕을 거쳐 결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대. 캘리포니아에서 라나는 아빠의 권유로 연기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 라나는 고등학생 때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주빌리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어. 인생에서 겨우 3번째로 본 오디션에서 대형 영화에 캐스팅됐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감독이 오디션 테이프를 보고 라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직접 만나기도 전에 주빌리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해. (2018년) 드디어 라나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연 라라진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어. 이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제니 안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2018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다시 본 영화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지.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대. 처음에 원작자 제니 안은 주인공을 반드시 아시아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대부분의 제작사는 주인공을 백인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했대. 결국 제니 안은 동양인 주인공을 받아들인 유일한 제작사와 계약을 했지. 당시 상황을 제니 안은 이렇게 말했어. 촬영 시작 전까지 제작사가 마음을 바꿀까봐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다행히 그러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결과는 대박이었어.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서 2편과 3편까지 만들어졌고 라라진의 동생 키티를 주연으로 한 스피노프 엑소 키티까지 제작됐지. 라나는 내 사무남이 어깨에 가져온 변화를 얘기하며 앞으로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 라나가 워싱턴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에 아시아인은 딱 2명밖에 없었대. 바로 라나랑 동생 아서였지. 라나는 아직도 학교 친구가 본인을 아시안에 대한 멸칭으로 불렀던 일을 기억한다고 해. 그리고 어린 시절 발레단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털어놨어. 제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년 클라라의 모습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죠. 모두 백인이었어요. 나도 발레를 잘하는데 이상하네? 왜 나는 클라라 역을 못 맡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은 배우가 된 후에도 이어졌어. 한 번은 캐스팅 담당자가 라나에게 헬로키티처럼 될 것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 대체 무슨 뜻이죠? 너무 멍청하고 인종차별적이에요. 그리고 헬로키티는 입이 없잖아요. 엄청난 모욕이었죠. 이처럼 제한된 기회와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온 라나에게 내 사무남은 정말 특별한 기회였지. 미국 하이틴 로맨스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주인공이 된 건 처음이었으니까. 오늘날 제작사들이 작품에서 다양성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나와 같은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절 보고 배우의 꿈을 키운다면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나는 아시아 파운데이션을 통해 베트남 여자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만들었어. 이 장학금은 교육비, 교통비, 교복, 음식, 책 같은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장학금이야. 라나는 본인에게 받은 것과 같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다고 해.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배우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Anyway, 라나는 내 사무남으로 하이틴 퀸이 된 이후 로맨스 영화 문샷과 하이틴 드라마 유령인데 어쩌라고에 출연했어. 2023년에는 드림웍스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 티네이지 크라켄 루비에서 크라켄 루비 길먼의 목소리를 맡았어. 이후로는 아쉽게도 이렇다 할 작품 소식이 없는 상태야. 얼마 전 라나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 앤서니 데라투레랑 결혼식을 올렸어. 앤서니는 캐리비안 해적 5에서 어린 잭 스페로우를 연기했던 배우이자 뮤지션이야. 라나와 앤서니는 2015년 에미상 파티에서 처음 만났어. 다음날 바로 첫 번째 데이트를 했고 이후로 두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지.
그러다 2021년 12월 둘은 멕시코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서 결혼을 약속했어. 앤서니는 절벽에서 완벽한 프로포즈를 계획했는데 두 사람의 몸 상태가 안 좋아 방 안에만 있어야 했대. 그날 라나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앤서니가 발코니로 그녀를 초대했대. 그곳에는 작은 양초 100여 개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라나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 앤서니는 무릎을 꿇고 온갖 아름다운 말로 라나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대. 두 사람은 처음엔 호화로운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예산을 초과한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바꾸기로 했대. 아직 결혼 날짜를 못 정했어요. 제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뒷마당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2024년 10월 말 결혼식을 올렸어. 결혼식 장소는 말리부에 있는 한 수도원이야. 라나는 고등학생 때 엄마랑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추억을 쌓았던 공간이라 더 특별했대. 엄마와 함께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곳에서라면 얼마 전 돌아가신 엄마가 결혼식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다고 해. 앤서니에게도 이 장소는 특별했대. 몇 년 전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이 수도원의 예배당에서 위안을 얻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 이런 이유들로 두 사람에게는 이곳이 완벽한 결혼식 장소였던 거지. 결혼식 다음 달 두 사람은 LA에서 브런치 파티를 열었고 타투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파티에 온 사람들이 타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대. 라나와 앤서니는 첫 타투로 두 사람의 결혼 날짜를 팔에 새겼다고 해. 진짜 특이하면서 로맨틱한 결혼식인 것 같아. 새 신부가 된 라나를 새로운 작품에서 얼른 만나고 싶다. 엑소엑소 가시캣.